첫 번째, 돌고 돌매 바뀔 때. 사실 이렇게 7가지로 연기법은 끝납니다. 연기는 이 7가지로 괴로움이 돌고 돌물 설명함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나머지 5은 잠깐 두고 7가지 도는 모습을 다시 살피기로 하죠. 1. 잘못된 업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위자 무명. 2. 모름으로 잘못된 짓을 하는 게 상카라. 98페이지 하고 있어요. 3. 잘못된 짓을 할 때 저장되는 상태의 알미 위냐냐 식. 4. 잘못된 짓을 할 때 몸과 마음이 남아 루빠 명색. 5. 잘못된 짓을 할 때 새롭게 받아들이는 6곳이 사라에 따나 육입. 6. 잘못된 짓을 할 때 육입이 대상과 만나는 상태가 빠싸 촉. 7. 잘못된 짓을 할 때 좋거나 안 좋거나 덤덤하다고 느끼는 이다나 느낌. 이것을 다시 돌고 도는 바퀴굴대로 나누어 보면 아위자는 낄레사 굴대에 이상카라는 깜마 굴대에 나머지는 윗바까 굴대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도는 바퀴굴대를 굴대 가운데 뚜렷하게 아는 건 잘못된 것인 깜마 굴대뿐이며 나머지 2 굴대는 뚜렷하게 볼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붓다는 이것을 그의 지혜로 알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연기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 여기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네. 예. 1, 2, 3까지가 이제 3가지 굴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4, 5, 6, 7은 마지막 그 과보 굴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 아위자는 낄레사 굴대. 이건 번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그 다음에 2. 쌍카라는 깜마 굴대. 이거는 쌍카라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행위 이퀄 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3, 4, 5, 6, 7. 그러니까 윈냐나, 나마, 루빠, 사라나, 예따나, 파싸, 외다나. 이거는 윗바깥 과보 굴대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건 행위밖에 없어요. 행위 굴대. 그러니까 쌍카라 굴대밖에 모르는 거예요. 깜마 굴대. 나머지는 번뇌도 보이지 않는 상태죠. 윈냐나. 이 상태도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알미기 때문에 지식 우리가 만질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이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저 사람이 초등학교만 나왔는지 아니면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지 또는 박사학위를 받았으면은 저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학위를 받았는지 또는 초등학교만 나온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전문 분야의 정말 전문가인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을 딱 볼 때. 그냥 우리가 오로지 볼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이 점잖게 생겼는데 갑자기 화가 나니까 사람이 아주 짐승으로 바뀌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만 눈에 딱 보인다는 뜻이에요. 번뇌가 여기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여기에 저장이 되는 상태, 알미라든가 또는 낄레사, 저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는 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10명이 앉아 있어도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괴로움이 돌고 도는 모양을 2바퀴로 이거 메다이니님 읽어주세요. 아닌데요? 아니 그냥 지나갔어요. 예. 지나갔어요, 그냥? 예. 괴로움이 돌고 도는 모양을 2바퀴로. 1번에서 7번까지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 바퀴로 알아보았습니다. 괴로움이 굴레가 돌고 도는 것을 12가지로 나타냈지만 사실은 2바퀴로 보여준 것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 괴로움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돌고 있다는 걸 모양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돌고 도는 윤회를 설명한 것이며 탐진치를 소멸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나선형 머릿속에다가 나선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래요? 물론 뒤에 그림이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먼저 제 설명을 듣고 한번 그려보세요. 가운데 고가 있어요. 동그란 고가 중심으로 딱 있어요. 고. 그리고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한 바퀴가 이제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제 다시 한 바퀴에서 딱 끝나주면은 좋은데 우리가 어떤 잘못된 짓을 하는 게 한 바퀴로 딱 끝나면 되는데 이 번뇌가 여기 아까 그 잘못된 짓을 할 때 해서는 안 된 짓을 할 때 알미 저장이 된 게 번뇌로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됐거든요.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또 대상을 만나서 그 짓을 또 하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좀 더 커서 바퀴가 더 크게 확장돼서 회오리 바람 있잖아요. 돌풍 불 때, 태풍 불 때 태풍에 눈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막 이렇게 커지죠. 막 회오리처럼 이렇게 커져서 막 집채 막 건물도 막 이렇게 떠안고 가잖아요. 지금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해서는 안 된 어떤 무시 이래로 시작을 알 수 없는 때에 내가 경험한 무엇이 여기에 저장이 됐다가 어떤 대상과 환경 조건을 만나면 그 짓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한번 해볼까? 아, 친구가 이거 얘기했는데 좋다고 했는데 나 한번 해볼까? 하고 물건을 한번 훔쳤다거나 뭐 술을 한번 마셨다거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느낌이 강력하게 좋게 저장이 된 상태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저장이 됐다가 다시 그런 비슷한 환경 조건을 만나면 다시 하고 싶어져서 이제 다시 바퀴가 돌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때 내가 알아차려서 딱 없애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돼서 지금 두 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100페이지 딴하. 예, 캐마사리 님이. 예. 팔따나 낄레사로 돔, 저장된 느낌을 좋아하여 일어나는 걸 따나라고 하는데 좀 더 알아볼까요? 따나의 낱말 뜻은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목말라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 바와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와란 지었던 짓이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쌍카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첫 번째 바퀴에서 업을 까닭으로 생긴 암과 마음과 몸뚱이 그리고 여섯 곳과 대상이 부딪힐 때 느낌이 일어난다고 알았습니다. 느낌은 대상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에 새로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느낌이겠지요. 그러나 전에 잘못된 짓을 지을 때 느꼈던 느낌이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상은 새로운 대상이지만 느낌은 지난 행위와 관련된 느낌이라는 뜻 말입니다. 곧 느낌은 새로운 대상에서 느끼지만 그 느낌이 일어나게 하는 건 전에 하던 행위가 까닭이 되므로 지난 대상과 새로운 대상을 견주어 가며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난 느낌과 함께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다시 느끼고 싶도록 전에 했던 짓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따나 목마름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행위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목마름이란 다른 그 무엇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짓을 할 때 좋은 느낌으로 저장된 그 행위, 그 짓을 목말라 하는 겁니다. 네. 가래라고 해요. 우리 그 한국 불교에서는 가래. 목마를 갈자 그 사랑 애자지만 여기서 쓴 애자는 사랑 애자지만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니고 목마름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애. 갈증 난다고 그러죠. 예, 갈증 난다 할 때 그 갈이 목마를 갈자예요. 그래서 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난데 야 저번에
야, 짜릿하지 않았냐? 다시 한번 그거 해볼까?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목마름이 계속 일어나.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내 능력은 안 돼. 근데 그게 계속 앉으나 서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 그것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막 오로지 그것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싶다, 내가 뭐 하고 싶다 하는 거를 이것 욕망인데 그 욕망이 그거 한번 또 한 번 먹고 싶다. 그냥 여기서 끝이면 돼요. 내가 먹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림을 해서 딱 그치면 되는데 못 견디게 그것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는 요즘 사람들은 욕망의 세계,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식도락가라고 하죠. 먹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 더 맛있고 더 새로운 거.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막 비행기 타고도 가잖아요. 그 먹으러. 뭐 부가 자기의 재력이 있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내가 능력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막 돈을 빚을 내서라도 또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걸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목마름이 계속 되면은 그 영화에서도 제가 영화에다 비교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영화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호주에 그 사막이 많잖아요. 호주가 사막이 있는데 사막을 투어하는 그런 그 여행 프로그램이 여행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 이제 그 호주 여행을 사막을 여행하기 위해서 호주를 가는데 차를 빌려갖고 막 사막을 달려가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이제 잘 안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가 막 그냥 둘이 다투면서 갔기 때문에 막 아무데고 막 고집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고 기름은 길을 잘못 들으면서 어두워졌어. 근데 또 뭐를 하나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가시나무만 있는 그 사막에 이제 고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잘못 해갖고 여자친구가 다쳤어.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어. 핸드폰도 없고. 이래갖고 남자친구가 사실은 프로포즈 하려고 반지를 사갖고 그 사막 투어를 하려고 왔는데, 사막 여행을 하러 왔는데 여자친구가 막 죽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헤매다가 자기 차를 세워놓은 데까지 왔어. 여자친구를 구하겠다고 그 석유 차 기름을 뽑아 먹어요. 그 기름을 뽑아 먹고 그렇게 해서 오줌을 넣어갖고 그 오줌을 병에 받아가지고 여자친구를 먹이려고 그걸 들고 갔어. 겨우겨우 여자친구 있는 데를 찾았어. 그래서 여자친구는 그 오줌으로 살렸어. 근데 이 남자친구는 이미 그 석유를 마셨기 때문에 여기 장 파열이 일어나갖고 죽어요. 그게 실화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 일으킨 결과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욕망을 알아차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살리고 싶다라는 게 아니죠. 그 사막을 그 프로포즈를 하고 사막을 가려고 했던 욕망부터.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친구한테 나의 어떤 저기를 성취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계속 부추기면은 판단력까지 흐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욕망이 딱 일어나는 순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욕망은 계속 커져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웃바다나. 자, 우리 네. 인수님. 네. 웃바다나 시 움켜잡음 길레사로 돈 웃바다나는 웃바
플러스 아다나가 더해진 낱말이고 우파는 우파는 아다나의 뜻에 힘을 실어주는 낱말인데 풀이하자면은 지나치게 꽉 움켜잡는다,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가질 것이 아닌 걸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본디 뜻을 보면 앞에 나왔던 목마름과 다름이 없으나 거듭거듭 힘을 주어서 세게 지나치게 움켜잡고 붙잡는 성질이 있기에 우빠다나라고 합니다. 바로 말하면 따나가 우빠다나이고 우빠다나가 곧 따나인데 굳이 다른 걸 말하려면 힘의 세기가 다르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한번 잘못해서 일어났다가 그대로 끝이던가요? 한 번만 잘못하고 말던가요? 때로는 한 번 잘못했는데 어느 순간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아이쿠 또 했네 라고 후회하지요. 문제는 거듭될수록 업의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잘못하면 실수로 봐주지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죠? 상습범이라고 합니다. 상습범 소리를 듣기까지는 잘못한 짓, 곧 업의 힘이 세진 겁니다. 돌도 도는 윤회란 돌고죠 이게. 네네. 돌고. 돌고지. 네. 돌고입니다. 돌고 도는 윤회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좋은 느낌을 꽉 움켜잡고 지난번 했던 짓을 목말라 하고 또 하게끔 하는 낄레사가 돌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가래, 그러니까 따나와 우빠다나가 같은 말인데 세게, 더 세게 이렇게 그 세게라는 말 자체가 있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더 세게 이런 말 쓰잖아요. 지금 그거라는 뜻이에요. 이건 낄레사 굴 때 같이 들어가요. 두 개가. 취. 그러니까 목말라 하고 결국 그 짓을 하게 더 부추기는 상태인 거예요. 더 세게 부추기는 상태인 거예요. 자, 10바와 지훈님. 움켜잡음의 까닭으로 바와 곧 행위가 일어납니다. 바와는 첫 번째 바퀴의 쌍카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선 좀 더 강해졌다고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쩌다 한 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뒤에 내가 미쳤나봐.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고 그 느낌을 아주 안 좋게 저장한 이후 그 짓을 다시는 안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좋은 느낌으로 저장한 사람은 다시 그 짓을 또 하고 싶어 합니다. 안 지나서나 그 생각만 하다가 다시 그 짓을 합니다. 두 번째 바퀴에 들어가는 것이죠. 안 지나서나 하는 당신 생각은 목마름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집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빠다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을 만나러 가야겠죠? 바와 곧 행위가 일어납니다. 부탁께서는 이 바와는 넘치거나 모자라는 잘못된 죄의 이름으로 새겨두라 하셨습니다. 바와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업이 돌고 돌의 굴레에 있는 쌍카라와 바와는 봄바탕과 같으나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남성, 여성이라는 본질은 같으나 나이에 따라 또는 역할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말입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 지금 이제 두 번째 바퀴는 그거예요. 그 안 좋은 데를 조금 비유를 할게요. 우리가 그 조폭 세상에 들어가면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냥 그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행동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뭐 어디 구역 싸움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맷집을 키우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맷집을 키우게 되고 매를 맞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때릴 때 내가 맞았던 느낌으로 갖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행동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보죠. 그냥 그 무리로 보잖아요. 쟤는 조폭 깍두기.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 행동을 약하게 하는 아직은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하는 더 세게 하는 그 무리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바퀴는 그냥 이렇게 처음에 경험하는 상태의 저기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더 강하게 느끼려고. 자기가 맞았던 만큼의 세기로 때린대요. 조폭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맞아보고 그 강도 더 세게 때리는 걸로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잣띠 자라 말하나 여기 11, 12번을 우리 성민님이 읽어보실까요? 잠깐 고쳐내요. 예? 이 바와가 있잖아요. 여기 저 돼지 네, 돼지. 네. 그 유가 이슬류자를 쓴 거예요? 예. 이슬류. 예. 아니 한글로 돼 있어서. 그 옆에 있을 유자 한문도 있는데. 네, 있을? 예. 네, 있습니다. 오케이. 예. 네, 잣띠 읽어주세요. 잣띠와 자라, 마라나 또한 첫 번째 바퀴 스테와는 이름이 다릅니다. 첫째 바퀴에는 5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바퀴에는 잣띠와 자라, 마라나는 첫 번째 바퀴의 5가지 상태라고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나고 늙고 죽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짓을 함으로 인해 생겨난 암과 마음 뭉근히 6곳 부딪힘 느낌이 계속 돌므로써 쓸모없이 어그러지고 사라지는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술을 날마다 많이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는 상태에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기법에 나오는 12가지의 뜻을 알아보았고 어떻게 돌고 도는지 어떤 모양인지도 설명했습니다. 사람 안에서 고가 도는 모양, 연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는 업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르마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불교 말로는 업을 산스크리트어로는 사르마, 파일리어로는 깜마라고 하며 과보는 파일리어로 윗바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업과 업의 결과는 업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파일리어로는 낄레사, 우리 불교 말로는 번뇌지요. 네, 여기 아까 첫 번째 바퀴에서는 윈야나, 나마루빠, 유기, 파사, 수, 그러니까 느낌, 외다나 이렇게 7개가 과보 굴대로 들어갔거든요. 윗바깥 굴대로. 근데 요 두 번째 바퀴에서는 잣띠, 자라, 마라나 요 3개가 윗바깥 굴대로 들어가요. 그 쌍카라는 깜마 굴대, 업의 굴대인데 그 쌍카라가 행위인데 여기 바와도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데 우리가 남자라는 본질, 여자라는 본질, 여성이라는 본질, 남성이라는 본질은 같은데 아기 때는 사내 아이, 계집 아이 이렇게 불렀다가 조금 크면은 소녀, 소년, 조금 더 저기 하면은 청소년, 그 다음에 뭐 청년, 뭐 아가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예요. 본질은 같지만 쌍카라와 바와는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굴대에 들어가고. 아까 아유자하고 애취도 같은 굴대에 들어가고. 네, 번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보는 아까 7가지 하고 지금 요 3가지. 근데 왜 이름이 생노사인가? 이 생노사라고 잣띠는 생, 노사는 자라 말하나로 해놓으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이거를 사람이 이 아위자 무명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쭉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 생노사로. 여기 생로병사가 되는데 생노사라고까지만 해놓은 건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이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늙고 죽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일으키는, 괴로움이라는 과보를 일으키는 이 번뇌, 행위, 과보가 생겼다가 사그라들어서 나중에 없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랫말 가사 가운데 그 순간은 진실이었어 뭐 이런 그 노랫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순간만은 진심이었어라고 이제 제가 가끔 패러디를 하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흔히들 많이 경험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아, 걔 그때 나하고 철석같이 얘기했거든. 약속했거든. 근데 약속을 안 지켜 걔가 배신했어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만은 진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 순간만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만의 마음이 사그라진 거예요. 생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지켰을 뿐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이제 나중에 약속했던 게 생각이 나죠. 아, 참내 너한테 저번에 이거 약속했는데 아, 미안해. 근데 이게 계속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습범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쟤하고 뭔 약속을 못 하겠어. 쟤는 말로만 해.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이 말하기까지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순간에 일어났던 마음, 몸, 암 다 여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대상이 바뀌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챙겨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짓을 했을 때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굴 때리거나 막 했을 때도 그게 24시간 365일 지속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했던 순간에 그 상태, 그 짐승 같았던 순간이 그러니까 매 맞는 아내들 얘기 들어보면은 또는 매 맞는 남편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상시는 좋은 사람이래. 근데 술만 먹으면 그런데. 그래서 그 맞는 거를 날마다 하는데 술이 깨면은 너무너무 착하고 자상하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술만 취하면은 와서 때려 부시고 때리고 막 얼마 전에 왜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매 맞는 아내가 나오잖아요. 평상시 때는 자상한 거야. 너무 막 사람들한테도 친절해. 근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 딸이고 아내고 그냥 막 죽을 만큼 패놓는 거죠. 막 어디 그냥 눈이 그냥 퉁퉁 붓고 입이 찢어지고 부르트고 막 하게끔. 그러니까 이 술이 취해서 때려서 막 그게 술이 취해서 왔는 상태는 지금 낄레사가 술을 마시게 한 거예요. 번뇌가. 근데 이제 유바화가 되는 거는 애취가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술을 예전에는 한 병만 마셨는데 이젠 2병, 3병 마셔도 끄떡없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져서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자기가 지금 인사불성, 뭔 생각을 하는지 또 모르는 어떤 대상,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인사불성이 된 상태가 애취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유가 돼갖고 이제 두들겨 패죠. 유는 이제 지금 행동이니까 행위니까 막 두들겨 패요. 실컷 자기가 힘이 빠질 때까지 두드려 패고 난 다음에 자요. 술이 깨가는 과정이 바로 생노사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탐진치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고 꼭두각시 상태에서 사람으로 돌아오는 상태. 그 상태도 생노사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쓰고 사람의 행동을 하다가 이 오치온 꼭 잘못된 짓을 하는 순간 이걸로 변해가는 것도 사람이 지금 생노사가 되는 거고 꼭두각시가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도 생노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늙고 죽는 게 아니에요. 네. 행위가 지금 막 왕성하게 생겨나고 사그라지고 이런 것도 생노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오늘은 이 연기경에서 자라 말하나 다음에는 두 번째 바퀴를 다시 한번 가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